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악바리 도전 정신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악바리라고 하니까 너무 좀 센 느낌이어서 그렇긴 합니다. 네. 저는 요새 이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2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5학년 때 초등학교 때 체육이 가였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뚱뚱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막 발레 배우러 다니면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제일 부러웠던 게 다리가 날씬해서 겨울에 부츠 이렇게 높이 신으면 저는 이게 올라가는 지퍼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표준 사이즈로 하면.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부츠는 나보다 훨씬 사이즈가 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실 체육에는 조금 재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니까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는 대학교 1학년 때 수영이 필수더라고요. 근데 저는 뜨기는 뜨는데 이게 도저히 안 가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팔젓기까지는 하는데 숨쉬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때도 체육이 저만 C였어요. 대학 때 웬만하면은 그런 건 A, B 주거든요. 네. 그래서 형소질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일하고 나면. 네. 젊은 분이 막 공감하시면 어떡해요. 네. 힐 신고 다니고 또 앉아서 일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녁쯤 되면 이제 다리가 퉁퉁 부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길래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수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수영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근데 이 나이 먹어서 제가 다시 레슨 받기는 솔직히 좀 창피하고 그래서 이제 킥판을 들고 다니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다리가 풀려서 저녁에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킥판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저가 다니는 수영장에는 회원분들이 어머님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양소영 변호사님 아니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고개를 좀 숙여야지. 그래서 어머님들은 막 한 70대 되시는 할머님들도 막 정말 샥샥샥샥 다니세요. 정말 수영선수처럼. 고개 차려보면 한 20번은 금방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저병도 하시고 막 이러는데 저 혼자 킥판을 가지고 다니까 정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정말 이것도 그만둬야 되나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당장 급한 게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지금 목표가 뭐냐? 내가 지금 수영선수가 되는 게 목표냐? 저 어머님들한테 저도 수영할 줄 알아요 보이는 게 목표냐? 제 목표는 그냥 허리 안 아픈 게 목표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쪽팔림은 감수하자. 그렇게 하고 한 9개월을 킥판만 들고 다녔어요. 왔다 갔다. 네. 참 지금 돌이켜봐도 매우 창피한 순간들이죠. 근데 9개월쯤 되니까 신기하게 제가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몸에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쩍 잠깐 킥판을 놓는데 몸이 좀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힘이 빠지니까 숨을 이렇게 돌리는데 몸이 돌아가고 숨이 쉬어져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드디어 5학년 때 체육 그렇게 가 맞고 그때 제가 다른 데는 제가 정말 그래도 공부 잘했거든요. 정말 체육 제 평생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였는데 그랬던 제가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용기를 내서 코치님한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했더니 이제는 정말로 제가 수영을 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제가 자유형으로 25m 왔다 갔다 하는데 최고 한 20번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대단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그걸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큰 저한테 깨달음이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나를 좀 돌아봤더니 제가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6살에 학교를 가가지고 친구들은 8살이었어요. 제가 영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뚱뚱했다고. 등치가 크니까 유치원을 데려다 놨더니 친구들이 등치가 안 맞아서 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되겠어서 초등학교를 데려다 놨더니 등치가 맞으니까 그때는 제가 좀 쭈삣쭈삣 나오길래 부모님이 그냥 그땐 청강생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학교를 보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도 모르고 학교를 들어가고 등치는 크지만은 아무래도 좀 굼떴겠죠. 뭐 놀이 같은 거 하면은 공기놀이 하면은 얘는 공기도 못하니까 안 끼워주고 고무줄 놀이를 해도 안 끼워줘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왕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애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저는 혼자 운동장에 남아서 연습을 했어요. 공기놀이. 그때 저희 공기놀이가 이제 돌 3개 가지고 뭐 산골짜기 다람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이런 공기놀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해요.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제 손에 이제 쥐어지지 않는 돌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이 하나 요딴만한 돌을 3개를 들고 할 때까지 연습을 하고 손이 좀 막 이렇게 부르트고 손에 막 까맣게 떼끼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친구들한테 가 끼어서 좀 놀고 고무줄도 친구들 없으면 이제 집에다가 고무줄 좀 이렇게 묶어놓고 혼자 연습을 해서 친구들한테 실력이 좀 쌓이면 가서 같이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제가 못하니까 내가 뭘 보여줄까? 좀 나은 건 뭘까? 근데 제가 조금 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운동장에 있는 능목이라는 거 있거든요. 거기 이제 올라가서 넘어오는 거, 이렇게 사다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를 넘어가서 다른 애들보다 막 용감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맨 위에 올라가서 있으면 좀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좀 보이려고 하고 뭐 그런 짓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한테는 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제일 제 인생의 큰 사건이 저희 큰애 날 때 결혼해가지고 큰애 날 때 이제 애를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그 정말 여자 인생에서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애를 낳으러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애를 낳으러 가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나는 좀 우아하게 낳아야지. 난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랬는데 뭐 역시나 저도 너무 힘들죠. 근데 그때 제 남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누나도 낳고 뭐 밑에 동서도 낳는데 당신도 할 수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니 나를 이걸 도대체 위로라고 하는 말인가. 아파 죽겠는데.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진짜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우리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 어떤 과제가 던져왔을 때. 그런데 이게 남들도 할 수 있는 거면 나도 할 수 있고 남이 무서운 거면 나도 무서운 일이고 남이 힘들면 나도 힘든 일이다. 사실 그거를 한번 깨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가 도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수영하면서도 가장 큰 느낀 거는 그래 남들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다만 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람인 거예요. 수영 자유형 배우는데 30년 걸렸으니까. 네. 남들은 사법시험 한 번에 등장하고 뭐 최연소 학교 가고 하는데 저는 사법시험 6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변호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 1년, 2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거보다는 내 수준에 맞는 시간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제 딸들이 그래요. 아니 엄마 남들 낳는 자유형 한 게 뭐 그렇게 대수냐고. 근데 저는 진짜 뿌듯했어요. 제 평생에 제가 수영장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각자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표. 제 동생들 바라보면서도 한 게 청년 때 청년백수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가 하시는 얘기가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다 하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싶은지 내가 이걸 하는데 목표가 일단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이것을 몇 년 안에 하느냐 남들보다 더 빨리 하느냐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셰릴 샌드버그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여성이 이제 페이스북 창시한 그 사업가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여성이니까 또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들은 손을 잘 들지를 않는다. 이 일 좀 해볼래요 하면 손을 잘 들지 않더라.
그런데 남성분들은 보면 손을 번쩍번쩍 든다. 근데 막상 둘이를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취를 더 많이 남성들이 하고 있느냐? 그 기회를 도전하겠다고 손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일단 한번 해보자. 여성들도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기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고 여기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먼저 한번 손을 들고 시작을 해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실패해도 괜찮잖아요. 그만큼 갔을 때 실패한 것만큼 내 인생의 경험으로 남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은 500m 갔지만 그 다음에는 1000m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은 자유형만 했지만 제가 다음에 또 접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도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제가 방송 나가면서도 그랬어요. 저보고 항상 물어보세요. 어떻게 방송을 하게 되냐고. 저도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처음 아침마당 나가던 날 아침마당 로고송이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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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새소리 나거든요. 그 빰빰 소리에만큼 제 심장이 터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빰빰이 끝나면 나는 지금 쓰러져서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할 수도 있게 되죠. 정신이 멍해져요. 그게 제 방송의 첫 시작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오는 것도 우리 젊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내 얘기에 공감할까? 내 딸들은 맨날 제가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오는 것도 저한테는 새로운 또 도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감해주고 고개를 끄덕이더라. 내 얘기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구나. 제가 또 하나 경험을 쌓아가잖아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 인생에 어차피 한 번 태어났잖아요.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그래도 제가 죽을 때 양소영 변호사가 양소영이 세상에 와서 요만큼 더 세상이 좋아졌다. 나 때문에 요만큼 어떤 사람이 행복했다라고 하면 전 제 인생의 행복의 성공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모든 도전들이 하나도 두려울 게 없고 하나도 걱정될 게 없어요. 정말 한 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제 고3 딸은 맨날 걱정해요. 엄마 나 뭐 먹고 살지? 엄마 나 뭐 하고 살지? 아니 뭐 먹고 살고 이런 거 걱정하지 고 당장 오늘 어떻게 살지 좀 걱정해. 당장 오늘 뭐 할 것만 생각.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먼 기준을 바라보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정해졌으면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이 순간 도전을 놓치지 않으면서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진짜로 저 멀리 길을 떠나 있을 수도 있고 남들이 정말 생각해보지 못하는 성공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